떡볶이님의 오리지널. 이런 오뎅을 떡볶이 안에서 먹을 수 있다니. 젊은 사람들, 어린 친구들 엄청 좋아하겠네. 어저께 약 20일 동안 기다렸던 사과떡볶이 크로스 떡볶퀸 에디션이 도착을 했습니다. 짜란. 근데 사과떡볶이 엄청 유명하죠. 이거 뭐 지금은 좀 더 공장화가 됐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진짜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이거 막 밀키트 나갈 때 막 주문 걸어놓으면 몇 달이 걸렸다고 제가 들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공장화가 돼서 그래도 좀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, 근데 심지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희소 가치가 있는 이 사과 떡볶이 크로스 떡볶퀸. 근데 제가 1월 말에 그 떡볶이님 채널에서 요거 그 사과 떡볶이하고 같이 콜라보 에디션이 나온다는 그 소식을 접했어요. 그래가지고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. 바로 주문을 한 게 정확하게 23일을 기다렸습니다. 저는 원래 식당에서도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근데 심지어 그 온라인에서 밀키트 주문이 막 몇 달을 걸린다?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. 그래가지고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, 이번에 떡볶이님 덕분에 이렇게 한번 또 23일간의 웨이팅 끝에 이렇게 먹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사과 떡볶이도 한번 같이 먹고 비교를 해보려고 다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사과 떡볶이 오리지널, 요게 떡볶이 오리지널, 요게 떡볶이 그 어묵 스페셜인가 그게 있어서 어묵량이 더 많은 거. 떡볶이의 오리지널, 떡볶이의 어묵 스페셜은 아마 어묵량하고 뭐 떡 개수 요거 차이만 있을 것 같고요. 가격은 똑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요거 사과 떡볶이와 이 떡볶이니 대체 뭐가 다르냐. 일단 가격은 조금 달라요. 6,500원, 8,300원 좋습니다. 한 2,000원 조금 안 되는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두 개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. 일단은 사과 떡볶이. 일단은 오뎅은 별모양 오뎅 하나, 그리고 살짝 얇은 어묵 두 개, 그리고 두꺼운 어묵 하나. 자, 그리고 떡볶이는 몇 개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서른, 서른하나, 서른둘, 서른셋, 서른넷, 서른다섯. 조리 방법은 조리 방법이 좀 다르네. 사과 떡볶이 요거 오리지널은 조리가 6분 30초 동안 끓이면 되는 거거든요. 떡볶이는 9분간 조리해요. 그러니까 뭔가 그 뭐 떡의 뭔가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요거 사과 떡볶이를 먼저 조리를 시작을 해볼게요. 왜냐면 저에게 후라이팬과 인덕션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원바이원으로 해야 되거든요. 이거 좀 끓을 동안 요 떡볶이 오리지널도 열어볼게요. 아, 떡이 다르네. 뭔가 달라. 뭔가 달라. 제가 그 영상에서 확인한 걸로는 이 떡볶이님이 이번에 약간 오뎅에 조금 진심이셨던 것 같더라고요. 오뎅하고 떡 식감하고 보면 일단 떡이 이렇게 달라요. 한 3개 나올 정도 사이즈가 요거 하나예요. 그리고 사과 떡볶이는 이게 이렇게 매끈한 떡을 썰어 놓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울퉁불퉁 이렇게 하거든요. 아마 이것도 식감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, 근데 떡볶이는 좀 이렇게 슬릭해요. 이렇게 싹. 그래서 여기 개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요거 길쭉이 13개. 그러면 길쭉이가 저 쪼꼬미가 되려면은 39개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은 사과 떡볶이 기준으로는 조그만 게 4개가 더 들어있는 거죠. 그리고 오뎅이 일단 엄청 다르네. 오뎅이 이렇게 통통 오뎅이 있고요. 이거 핫바처럼 생긴 거. 이렇게 핫바처럼 생긴 거. 그리고 이건 무엇일까? 이거는 소시지처럼 생기기도 하고. 납작이 아까 그 결하고 뭐 걔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. 그리고 조그맣고 납작한 거 두 개가 있고요. 길쭉하고 긴 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볼까? 보기는 오뎅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겠지 뭐. 떡이 좀 덜 들어있고. 그래서 저는 요거는 오늘 좀 다 먹을 자신은 없어가지고 요거 일단 안에 구성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. 아,
일단 떡볶이 개수 요거는 10개, 아까 전에 요게 13개. 그러니까 요게 떡이 3개가 덜 들어 있네요. 근데 오뎅이 좀 더 다양한 두께와 크기와 뭐 컬러도 좀 다른 거 보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오뎅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. 떡은 좀 적고. 근데 여기 없네. 근데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. 이게 여기는 안 들어 있네.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. 소세지 같은?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좀 동시에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투트랙으로 끓여볼게요. 이건 떡볶이. 떡볶이님의 오리지널 이 떡볶이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게 근데 떡 식감이 굉장히 특이하네요. 약간 엄청 탱글탱글한데? 좀 분모자 느낌? 타피오카 가루가 많이 들어갔나 보다. 사과 떡볶이 먼저 맛을 볼게요. 국물 먼저 맛을 봐야지. 자, 그리고 떡볶이는 국물도 한번 맛보겠습니다. 맛이 좀 다르네. 양념이. 저는 사실 양념은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, 근데 그 먹고 나서 끝에 후추의 매운맛으로 이렇게 계속 이 라스팅이 되는 걸 보면은 베이스는 똑같은데 뭔가 떡볶이님 거가 좀 뭔가 감칠맛이 더 있어. 근데 그 감칠맛이 제 생각에는 오뎅에서 그 올라온 그 감칠맛 같거든요. 그래서 그 뭐 오뎅과 관련된 뭐를 더 재료를 더 넣으신 소스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오뎅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런 조금 다른 맛을 내는 건지는 또 먹어봐야 알겠습니다. 떡볶이 가봅시다. 그리고 이것도 이 떡볶이님이 이렇게 이거를 길쭉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? 뭔가 이렇게 면처럼 이렇게 호로록 할 때 느끼는 그 재미를 보라고 면은 그 의도에 맞게 또 으악 먹어볼게요. 이게 분모자 같아. 이 찍을 때 느낌도 그렇고. 이 떡 식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. 근데 이 사과 떡볶이 이것도 사실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. 먹어보니까 이 식감이 떡 식감이 밀떡 매니아도 좋아할 식감이고 쌀떡 매니아들도 좋아할 식감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씹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은 밀떡의 느낌으로 쑥 들어가는데 근데 씹을 때 약간 저항감이 있어. 그 저항감이 쌀떡볶이의 저항감이야. 그래서 되게 식감이 엄청 재밌거든요. 이것도 아마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연구하시고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래요. 이 쌀떡볶이 같은 이 밀어내는 이렇게 씹으려고 하면 이렇게 팅 씹으려고 하면 팅 약간 이런 거. 근데 떡볶이님은 아예 이번에 이 떡을 아예 다르게 한 것 같아. 이 계열이 아니야. 그러니까 요거는 밀떡과 쌀떡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식감이라면 이거는 밀떡과 분모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맛이에요. 이렇게 기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로록 이렇게 하잖아요. 그거 할 때 그리고 입에 넣을 때 막 그런 거는 분모자의 또 그 즐거움이 있어요. 그렇게 흐물흐물한 거, 흐물흐물한데 뭐 탱글탱글한 거.
근데 이걸 씹으면은 밀떡의 식감이다. 젊은 사람들, 어린 친구들 엄청 좋아하겠네. 아, 그리고 이번에 떡볶이님이 이 오뎅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거든요. 동일하게 들어있는 오뎅으로는 길쭉이 오뎅, 요거 길쭉이 오뎅하고 요거 길쭉이 오뎅 이렇게 먹어볼게요. 일단 사과떡볶이. 원래 늘 오리지널을 먼저 먹어야 함. 이제 떡볶이님의 오뎅. 엄청 많이 신경 쓰셨다고. 다시 하나 먹어볼게요. 사과떡볶이 거 하나, 제일 비슷한 걸로. 이거는 이걸로 별 모양. 떡볶이님 거 동그라미 모양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왜 나는 머리를 묶었다 풀었지? 이렇게 열심히 맛있게 먹고 막 썰 풀고 다 이래가지고 다음에서는 안녕 딱 이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카메라가 중간에 전원이 나갔었어. 사실 이번에 요 에피소드는 그냥 뭐 떡볶이님의 떡볶이만 먹는 뭐 먹방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 되게 유명했던 이 사과떡볶이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요 떡볶이님은 사실 몇 개 더 여분이 있거든요. 근데 요 사과떡볶이는 한 개밖에 안 샀지.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러면은 뭐 배송 언제 되지? 막 그래가지고 주문하려고 들어갔는데 또 보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. 눈물 나 진짜. 나 어제 완전 멘붕이었잖아요.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조리를 안 했었던 이 떡볶이님의 오뎅 스페셜 오뎅 떡볶이를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익히면서 좀 먹어보려고 하거든요. 어제 진짜 너무 속상했어. 일단 멘붕. 와, 22일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촬영을 하는데 촬영이 안 된 채로 난 다 먹었고 다행히 이제 조금은 남았는데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또 잡음이 좀 있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촬영 끝나고 사실 요만큼이 좀 남았거든요. 요게 떡볶이님 거 요게 사과떡볶이 거 요거를 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추가 촬영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온에다 뒀어요. 너무 또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질까봐. 근데 이 사과 떡볶이 또 모토가 또 뭐겠습니까? 식어도 맛있다. 이 식었을 때 떡이 뭐 얼마나 뭐 굳는지 뭐 이거를 그러면 다시 재조리를 했을 때 뭐 다시 원상태로 잘 돌아가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또 기회가 된 것 같아요. 떡볶이님 거는 그 아마 타피오카 전분을 좀 넣어가지고 이 저기 분모자 같은 식감을 내셨을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더 굳었어. 근데 요거는 원래 사과떡볶이 오리지널은 뭐 굵기는 굳었는데 이 정도는 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굵기? 떡볶이님의 오리지널. 사과떡볶이 거는 그래도 뭐 먹을만 하거든요. 데우면은 좀 더 좋긴 하겠지만 먹을만한 거. 근데 떡볶이님 거는 식은 다음에 먹으니까 먹을만하지가 않아. 그냥 진짜로 찐으로 한번 또 데워야 되는 것 같아요. 한 전자레인지에서 3분 돌렸는데 요건 사실 조금 알아두기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. 한 번을 익히고 나니까 사과떡볶이 거는 이 말랑함 정도가
그냥 어저께 갓 만들었을 때 그 말랑함으로 돌아왔거든요. 근데 떡볶이님 거는 살짝 안 돌아왔어. 그 약간 어제 같은 그런 막 분모자 느낌으로 얘가 남아있지는 않아. 사과 떡볶이가 어제랑 똑같아. 그리고 떡볶이님 걸로 넘어가면 이게 동일하게 3분을 데운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좀 끊겨. 쌀이나 밀 같은 경우에는 재조리를 하면은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전분은 재조리를 하면은 원상태로 안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하게는 안 돌아가는 거야. 우리가 왜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뭐 오뎅 추가를 하든 뭐 할 때 이 오뎅이 막 엄청 큰 기대를 하고 먹지는 않잖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다 그 떡볶이 강한 양념에 덮어져 버릴 거니까 그렇게 막 섬세한 막 수제 어묵 막 이런 뭐 어육향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떡볶이 오뎅을 먹지는 않잖아요. 근데 이 떡볶이님이 이 오뎅이 엄청 이번에 신경을 쓰셨다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나름 그 기대를 했는데, 근데 어저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먹어봤었을 때 확실히 오뎅이 엄청 큰 차이가 있었어요. 일반 사과 떡볶이하고. 일반 사과 떡볶이 거는 그 뭐 나쁘지 않음. 뭐 식감 좋고 뭐 떡볶이에 잘 어울리고 하지만 뭐 특별하게 기억이 뭐 나지도 않아. 그러니까 나쁜 기억도 아니고 좋은 기억도 아니고 그냥 오뎅. 근데 떡볶이님 이 떡볶이에 들어간 오뎅은 이 강한 이 양념들 있잖아요. 달고 막 맵고 막 약간 조금 짜고 요건 요런 거. 그 양념이 덮어졌는데도 어육향이 살아있어. 그래서 어저께 깜짝 놀랐었어요. 이런 오뎅을 떡볶이에 넣을 생각을 했다고? 고급이라고 해야 될까요? 막 그런 프리미엄급 오뎅을 막 이런 조금 더 고급 요리에 막 일식집에서 이렇게 고급 요리에 약간 사용할 것 같은데 이걸 떡볶이에 넣을 뭔가 그런 용감한 생각을 했다니. 근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. 어디서 잘 어울리느냐?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두 개가 그 양념이 제 생각에는 같은 양념일 것 같은데 먹었을 때 맛이 묘하게 다른 거예요. 떡볶이님 거가 좀 더 감칠맛이 더 돌았어요. 그래서 어저께 이제 추측을 할 때에는 아 이게 어쩌면 그 오뎅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는 오뎅에서 이게 조금 그 저거 뭐죠? 그 육수가 빠져나온 게 이 양념하고 만나가지고 조금 이런 감칠맛을 내는 것 같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저께 막 그 양념도 진짜 얼마나 다 먹었는지 몰라. 이게 어저께 떡볶이인 거고 이게 그 사과 떡볶이인데 이것 봐 양념 없잖아. 제가 다 먹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심지어 오뎅 떡볶이이기 때문에 오뎅 스페셜 아마 감칠맛이 더 있을 것 같아요. 음. 진짜 맛있어. 이 오뎅이 이 깊은 오뎅 맛이 이 막 소스에 막 다 배어 있으니까 진짜 맛있어. 치즈 어저께 보니까는 치즈 오뎅이 있던데 맞죠? 근데 치즈 오뎅은 조금 막 치즈가 막 늘어나고 약간 그런 치즈는 아니고 그냥 약간 고소한 맛을 조금 더해준다.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맛있어 그래도. 이런 오뎅을 떡볶이 안에서 먹을 수 있다니. 엄청.
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의문의 재료는 독일식 소세지였는데 떡볶이하고 너무 잘 맞아서 깜짝 놀랐습니다. 떡볶이는 오리지널에만 있고 오뎅 스페셜에는 없으니까 참고하세요. 이게 전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온도에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. 떡의 상태가. 그래서 아까 전에 막 끓이고 나서 바로 먹었을 때는 엄청 막 이렇게 분모자처럼 이렇게 호로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 말캉말캉한 그게 있었는데, 지금 뭐 익히고 이거 치우고 뭐 하는데 글쎄 뭐 한 5분 지났나 10분 지났나? 근데 벌써 살짝 딱딱해진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온도에 너무 예민하니까 막 뜨거울 때 막 으아 막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친구랑 수다 떨면서 먹거나 약간 뭐 해놨다가 조금 천천히 뭐 이렇게 뭐 점심에 좀 먹고 저녁에 좀 먹고 약간 그러려면은 좀 애매할 것 같아. 근데 아까 그 사과 떡볶이는 아직도 말캉하다고. 똑같아. 저희 결론. 떡볶이 떡 자체는 사과떡의 오리지널 떡이 맛있다. 근데 오뎅과 그 오뎅으로 비롯한 이 소스 국물, 이거는 떡볶이님 거가 넘사벽이다. 두 개를 합친다면 완벽하다. 떡은 사과 떡볶이 거 쓰고 오뎅하고 요거 국물 요런 거는 다 떡볶이님 거 쓰고, 그러면은 얼티메이트 최고의 떡볶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온도에 예민해. 자, 그러면 이번에도 다사다난했던 이틀간의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과 떡볶이 완전 추천하고요. 이건 뭐 원래 유명하니까 떡볶이님 것도 오뎅 떡볶이 진짜 최고입니다. 최고. 오뎅하고 저거 뭐지? 소스만도 따로 조금 내주시면 안 될까요? 진짜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 화에서 만나요. 안녕.